안녕하세요. 춘바랑의 투데이 스픽입니다. 오늘은 10살 탈북소녀 북송 위기와 홍콩 13만 명의 우산 시위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살 탈북소녀의 북송 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4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지난 28일 중국 라오닝성 안산에서 체포되어 북송 위기에 찬 탈북자 7명의 구출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 탈북하여 할인점에서 물건 배달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딸의 탈북 비용을 마련해온 한 세터민 부부의 딸 10살 최민서 양이 탈북하여 중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다른 탈북자 6명과 함께 지난 28일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중국 내 우리 공간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번 집회를 기회로 주한 중국 대사관에 북송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탈북민의 북송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미온적으로 방치했던 사례는 작년 11월 주한 이탈리아 북한 대리대사 조성길이 잠적했을 때 그의 장애를 가진 딸 17살의 딸이 북한으로 급작스럽게 북송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한 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없었고 그리고 문의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조성길의 딸의 경우는 부모와 그 전에 사상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북한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이다라는 북한의 최종적인 의견이 있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난 3월 6일 러시아 블레베센부스크로 파견된 북한 건설 근로자 4명이 몽골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들렸으나 우리 정부는 이때에도 러시아의 어떤 공식적인 항의나 문의조차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건설 근로자 4명은 현재 러시아에 억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2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 망명 요청 문의를 해왔고 도움 요청을 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어떤 답도 주지 않았고 이들은 결국 몽골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러시아에 붙들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붙들린 직후 6일 동안 우리 정부에 이들의 체포 상황에 대한 보고나 도움 요청에 정부는 어떤 답도 주지 않았고 러시아에도 공식적인 항의나 문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한 조치는 유엔 난민기구인 UNHCR에 접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항의는 아니더라도 문의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들 건설 근로자들의 신분이 특이할 게 없고 감성의 호설 가족 단위 탈북이라든가 이런 요소도 적어서 이들이 방치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송될 것이 뻔하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와 정치범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공산국가 러시아에서 억류 기간 동안 인체 실험이나 고문 등의 잔혹한 행위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 초 4월 1일에는 탈북자 3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우리 정부의 공식적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36시간 만에 중국으로 추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베트남 정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있었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추방되기는 힘들 거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도 중국으로 추방이 되었다면 북송이 기정사실로 보여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3일 중국 라오닝성에서 체포되어 북송위기에 처한 10살의 최민서 양과 6명의 탈북자의 경우 정부가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민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최근의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6명의 탈북자와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10살의 최민서 양의 경우는 3년 전 부모가 탈북하여 아빠는 할인점 물건 판매로 엄마는 식당에 설거지를 해서 딸의 탈북 비용을 마련해서 이달 초 딸을 중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서영 엄마는 3년 만에 전화로 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딸의 탈북을 안내하던 중국 탈북 브로커로부터 아침에 연락이 닿지 않아 딸의 방에 가보니 방이 어지러져 있고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민서영의 부모는 주 선양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었고 영사관에서는 중국 공안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걱정이 된 최양의 부모는 다음날 29일 종래 외교부를 방문하였고 외교부 안내데스크에서 주선영 총영사관의 번호를 알려주어 영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최양의 부모는 종로에 있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이곳에서는 유엔의 이름으로 중국에 북송치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외교부로부터 이날 전화를 받고 청사를 다시 방문했으나
중국에 공문을 보내 알아봐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 언론의 질문에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8일 선양 총영사관이나 외교부가 중국에 공문을 보냈는지의 여부나 탈북민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정보는 외교부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그 국민의 보호입니다. 국가라는 존재 자체가 그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평화통일 무대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로 탈북민 북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항의와 보호 노력이 지양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의 주된 기조인 평화통일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목적에서 당위성을 갖습니다. 첫째, 경제발전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발전 추구가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한 통일을 위해서 탈북 난민들이 보호받을 권리와 생존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분단된 국가를 벗어나 통일된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된 민족 국가로서의 상징성의 개념은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민의 경우처럼 급박한 인권 보호의 경우에 양보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이산가족인 탈북 이산가족의 영구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통일 민족 국가로서의 상징성의 개념은 양보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기존 이산가족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현 시대의 이산가족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국가 민족 구성원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행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면 통일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셋째,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탈북민의 북송 위기에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 추구가 통일의 이상이라면 현재 목전 앞에 폭력으로부터의 우선적인 보호가 평화통일 개념의 평화에 보다 합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자국이 납북자를 송환받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을 압박하고 다양한 외교 상황에서 내문 전술을 고사하며 납북자를 송환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어떤 깊이 있는 이념이나 사상을 연구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탈북 난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생활 전선에서 이들을 고주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탈북 과정에서 그 연결고리로서 기능하며 범죄성이 더 무거운 역할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과 난민 보호의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며 중국 탈북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강하게 항의하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부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존도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거듭 지켜만 봐야 하는 통일부 외교부 직원들 역시도 얼마나 답답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부와 모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북송위기에 처한 모든 탈북민이 하루속히 안전한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탈북민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다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되는 일 또한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춘바르겐 투데이 스픽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지난 29일 홍콩에서 있었던 중국으로의 범죄 인도법 개정에 반대하는 13만 명이 참여했던 집회에 관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